주택들이 분양 전환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영주택 측이 임대주택법의 허점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이용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가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태풍 등으로 배추 생산량이 크게 줄은 데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순 사건을 문학과 노래로 새롭게 조명해보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겨울철 도로 표면이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어제에 이어 임대아파트 기획보도로 시작합니다. 여수의 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거리로 나선 주민들의 목소리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임대주택법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파트 시세 상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들만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임대아파트의 건립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영주택의 경우 항상 높은 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수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고도 웅천지구에 이어 중림부영 2차 아파트에서도 분양 전환가는 3.3제곱미터당 최고 815만 원 선. 최근 실거래 기준 907만 원에 보인 인근의 일반 분양 아파트 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일반 시세와 다름없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임대주택법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 평균을 웃돌 정도로 여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임대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주택 측이 정부 지원을 받은 건설 원가는 5년 전 가격으로 고정시켜 놓고 최근 일반 아파트 시세대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반사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다 보면은 자꾸 시에서는 법법 하는데 법이 과연 어디 편에 서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이 있어야만 법이 있는 것이고 뭐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판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분양가 산정 방식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조건에서 분양받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뭘 그렇게 물어보신 거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었을 거면 벌써 옛날부터 밀어나왔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했겠죠. 지역 임대아파트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군 근무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전 공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경찰서는 오늘 2017년 당시 전 공군수 수행비서 A씨가 부당하게 승진하도록 서류와 전산상에서 근무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박병종 전 공군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박 전 공군수는 근무평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묘도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환경청이 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민간 사업자가 여수 묘도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해온 의료 폐기물 처리장 사업 계획이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하다고 판단돼 적합 판정을 내리고 업체 측과 여수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주가 신청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지자체 관할 행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 묘도동 주민들은 중화학 산단 중심에서 수십 년간 공해 피해에 시달려왔다며 또 다른 혐오시설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배추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절임 배추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업체들은 물량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싱싱한 배추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장으로 몰려듭니다. 안쪽에는 전날부터 절인 배추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인 배추의 판매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49,000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잇따라 불어닥친 세 차례 태풍 탓에 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배추값이 2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절인 배추가 하루 1,000상자씩 팔려나가고 있지만 계약 재배로 확보한 배추 물량은 당초 예상치의 40% 수준에 그친 상황입니다. 진도에서 이번 주부터는 좀 출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물량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또 가족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년째 절인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한 영농조합. 김장철 주문량을 맞추느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절인 배추는 하루 50에서 많게는 200상자 수준. 하지만 조합원들의 배추 수확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90%까지 감소해 물량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결국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예서 지역에가 배추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작년 같을 때는 12월 31일까지 했었는데 금년에는 12월 17일로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이어진 세 차례의 태풍이 배추 농가는 물론 가공업체와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현대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 또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학과 노래를 통해 여순 사건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71주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순 사건의 진실을 문학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 주최로 여순 사건과 남도 문학 관련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증언으로서 문학의 공론화가 화두가 됐습니다. 남도 문학이 여순 사건의 비극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순 11.9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도 좀 제고시키고 또 이것이 또 뭔가 그 지역사회의 의제나 공론화에 많이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지난달 가려진 시간 고여있는 눈물이란 주제로 열린 여순 사건 전국 창작가요제. 7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 장르로 여순 사건의 아픔을 표현해냈습니다. 여순 사건 창작 노래는 역사의 진실을 보다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음원으로 등록됩니다. 숨지면서 살아오신 유족들의 아픔을 간직한 여순 항쟁이 조금 범시민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순 창작가요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넘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문학과 노래로 역사적 아픔을 표현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전남도 의회에 여순 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와 여순 사건 관련 예산의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도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 사건 단독 조례안이 아직도 도의회 기획행정위에 계류 중이라며 즉각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단독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과 관련해 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산안 2억 원을 다시 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오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순 사건 기록사진 모음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사진집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 사건은
라이프의 종군 기자였던 사진작가가 사건을 현장 취재한 사진 98점이 수록됐으며 진압군과 미군, 피난과 학살, 여수 대화재 등 5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연구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순사건 사진집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완연한 겨울입니다. 이제 곧 눈이 잦아질 텐데요. 운전할 때 이 눈길보다 더 위험한 구간이 바로 블랙아이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원주에서 난 네. 20중 추돌 사고의 원인도 바로 이 블랙아이스였죠. 차들이 걷잡을 수 없이 수십 미터를 미끄러지더라고요. 예, 특히 오늘처럼 추운 날 아침 출근길이나 터널 전후 지점에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승합차가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승합차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76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난 겁니다. 나는 몰라 수가 왔거든. 미끄러지더라고. 그래갖고 2시에 못 잡아서 제가. 새벽 시간 하수도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물로 도로는 이렇게 빙판길이 됐습니다. 차량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휘청거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람이 있어요. 물티가 천천히 했는데 돌아버리잖아요. 블랙아이스는 눈길보다 6배가량 더 미끄러워 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주의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그 결빙 구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됨으로써 차가 이렇게 노면상에서 미끄러지는. 지난달 원주에서 차량 20여 대가 추돌한 사고도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에 무인 비행선을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맞춰 전남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여수와 광양을 대상으로 무인 비행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무인 비행선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린베이 조성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마린베이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생태기능 확보와 역사, 문화, 치유공간 등을 강조한 용역사 의견을 토대로 오는 18일까지 내용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양항 마린베이는 수변과 수로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황길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순천 지역 출마 후보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충훈 전 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 실패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현재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정현 의원도 지난 3년 동안 힘들 때 신뢰를 보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는 12일 순천대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새조개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어린 새조개를 부착할 새로운 시설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까지 예비시험을 통해 2에서 3cm까지 성장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내년 인공종자 대량 생산과 육성시험을 거쳐 내후년에는 기술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새조개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고급 품종이지만 해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남 농촌 지역에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은 산모가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강진 2호점, 완도 3호점까지 문을 열었으며 이용객은 해남 1,071명, 강진 320명, 완도 41명 등 지금까지 모두 1,432명의 산모가 이용했습니다. 전남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출산 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나주의 4호점,
오는 2022년 5호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주한 외국공관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홍보했습니다. 2020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은 러시아, 홍콩, 캐나다 등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절차와 통관 절차 등을 소개한 모두 473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과 중국으로 집중된 수출 구도 등을 위해 제작됐습니다.